네, 안녕하세요. 저는 코레오 전공 주임 교수 이상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원래는 오늘 만나기로 했었죠. 저희가 학교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학교의 내부 사정에 의해서 이번 주에 비대면으로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저도 여러분들을 실제로 만나고 한 명 한 명 알아가면서 또 즐거운 수업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또 부득이하게 코로나로 인해서 못 만나게 돼서 너무 아쉽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부터는 대면 수업으로 진행하니까요. 그때부터 열심히 하면 될 것 같고, 우선 제가 오늘 준비한 수업은 제가 또 오리엔테이션을 많이 해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많이 하는 질문 베스트 4를 준비해서 그거를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4위. 춤을 배울 때 이 춤을 나만의 스타일로 바꾸는 방법이 있나요? 뭐 이런 거. 왜냐면 요즘에 유튜브나 SNS로 수업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잖아. 저도 보면서 느끼는 게, 수업을 배웠는데 어떤 친구는 선생님보다 잘 추는 친구가 있어. 그러니까 잘 표현하는 거지. 그리고 한 선생님한테 춤을 배웠는데 이 춤을 4명이 배웠다고 가정을 하면 4명이 다 다르게 춰. 근데 다 멋있게 춰.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는 항상 뭐 좀 멋있는 척을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너가 느끼는 대로 해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거는 다만 조건이 있어요. 이 선생님들이 안무를 분명히 알려줄 거거든요. 대학교니까 교수님들 있죠. 교수님들이 춤을 알려줄 때 그냥 알려주시진 않아요. 알려주면서 이 안무는 어떻게 짰고 이렇게 표현을 하려고 했어 라고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럼 그 규율은 지켜줘요. 자기 마음껏 한다기보다. 근데 그 규율을 지켜주면서 표현을 할 때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표현하면 좀 선을 넘는 거 아닐까? 내가 이렇게 표현하면 좀 남들이 봤을 때 별로지 않을까라고 이제 걱정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오버하는 경우도 있고 좀 선을 넘는 행위를 할 때가 있어. 근데 그것도 해보고 지적을 받아봐야지 그 선을 아는 거지. 그 아예 겁이 난다고 해서 아예 표현을 안 하다 보면 정말 로봇처럼 춤만 추게 됩니다. 내가 표현을 하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생이 된 만큼 도전을 한 번도 안 해봤다면, 자기 색깔을 표현해보지 못했다면 수업을 배울 때 마음껏 표현해보는 것도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번외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첫 번째는 이건 수업이니까 그렇게 자유롭게 표현하는 게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정기 공연이나 아니면 대회나 아니면 좋은 기회가 생겨서 방송 출연을 할 때는 조금 더 정해진 루트로 쳐야 돼요. 자기 색깔을 너무 많이 표현을 하면 안무가가 원래 원하던 의도랑 다른 안무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 무대나 수업 때는 그렇게 하는 게 훨씬 재밌거든요. 근데 공연을 한다는 건 관객들에게 이 안무를 표현하는 거고, 관객들이 빨리 받아들일 수 있게끔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너무 자기 색깔을 표현하는 건 팀워크에 해가 될 수도 있다. 네. 그래서 그런 구분점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다양한 교수님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 교수님들마다 색깔이 워낙에 뚜렷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교수님은 본인들한테 되게 잘 맞을 거고, 어떤 교수님은 본인이랑 맞지 않을 거야. 근데 여기서 이 교수님들이 나랑 맞지 않다고 해서 피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나 이 교수님 수업을 안 들을 거야. 근데 그게 굉장히 이제 잘못된 선택일 수 있는. 우리는 전문 댄서가 되기 위해서 대학교를 간 거잖아요. 전문 댄서, 그러니까 전문 댄서, 특히 안무가분들은 한 장르만 잘 추지 않아요. 걸리시한 춤도 되게 잘 만들고, 힙합스러운 안무도 되게 잘 만들고, 보이시한 스타일, 어반 스타일 이런 거 되게 잘 만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가수랑 아티스트랑 작업을 하게 되고, 이제 금전적으로도 풍족하고 누가 봐도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 댄서가 되는 건데, 내가 한 장르의 스타일만 고집하거나 내가 맞는 선생님한테 배웠을 때 만약에 자기가 못하는 스타일의 노래가 들어와서 안무 제작 의뢰가 들어온다? 하기 쉽지 않죠. 그리고 자기가 못하는 스타일의 백업 댄서 활동을 제시한다? 근데 그 아티스트가 엄청 유명한 아티스트야. 근데 못했어. 그러면은 좋은 기회를 놓친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교수님들이 계시니까 오히려 대학교 왔으면 그런 걸 다 받아들이고 자기가 좋든 싫든 다 열심히 하는 학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3위 갈까요? 3위! 제가 40대나 50대가 돼서도 춤을 출 수 있나요? 근데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네, 우선 예시를 드려야 되겠죠. 저도 현재 38이고요. 올해로 댄서로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냥 학원에서 수업만 하고 대학교에서 강의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방송 활동을 하고 있고, 쉽게 얘기하면 작년에도 김종국, 또 터보라는 가수랑 또 라이가니라는 가수, 이런 가수들이랑 같이 방송활동을 하고 있고요. 뭐 저보다 훨씬 4살, 5살이 많은데도 충분히 방송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쉽게 얘기를 하면 지금 국내 외적으로 가장 핫한 아티스트가 누구죠? BTS입니다. BTS의 월드 투어 멤버를 보시면 대부분 30대 후반에서 40대 중반, 그리고 뭐 20대 친구들은 굉장히 드물게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사실을 모르잖아. 아직 만나보지 못했잖아. 근데 그냥 본인들이 선을 거놓은 것 같아. 야, 춤은 30대가 되면 힘들지 않을까? 춤 40대가 되면 못 추지 않을까? 그냥 에어로빅 같은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본인이 그렇게 선을 거놓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굉장히 많은 댄서분들이 40대가 돼서 또 춤을 추고 있거든요. 그런 선을 거놓지 말고, 지금 이 질문을 한 친구들은 대학교 1학년이잖아요. 20살이잖아. 그럼 어떻게 보면은 멋있긴 해. 20, 30년 뒤에 자신의 미래를 그리는, 멋있긴 한데 그 미래를 너무 먼저 걱정을 해서 불안감에 의해서 지금 춤을 추지 말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 뭐 예를 들면 뭐 난 6개월 뒤에 안무를 한번 짜볼 거야. 1년 안에 방송 활동을 해볼 거야. 2년 안에 강사를 할 거고, 아니면 더 짧게는 올해를 맞을 거야. 뭐 이런 단기적인 목표가 있잖아요. 그거를 차근차근 실행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몰입을 해서 지금 단기적인 목표를 이루고 그거에 만족감이 들고 동기부여가 돼서 더 열심히 하다 보면은 어느새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고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친구들은 40, 50대 때 분명히 안정적으로 될 거예요.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무슨 되게 좋은 얘기만 하는 거 아니야? 꼰대 같은 얘기만 하는 거 아니야? 오해할 수 있는데, 실제로 저도 38이고 제 제자들도 고등학교 때 만나거나 중학교 때 만난 친구들인데 벌써 30대가 된 친구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은 지금 대학 교수가 됐고요. 억대 연봉을 받는 안무가가 됐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한 명 아니야? 2명 아니야? 아니에요. 정말 많은 친구들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저를 만났고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먼 미래 걱정하지 말고 우리 현실에 충실합시다. 2위! 춤을 빨리 외우고 싶습니다. 이거 진짜 많이 물어보거든요. 근데 우선 빨리 외우는 방법은 많이 하면 돼요. 많이 수업을 많이 들어보면 돼. 근데 저는 이거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속도보다는 깊이와 이해죠. 그러니까 이 춤을 이해하고 표현을 잘하는 게 훨씬 중요한 거지, 빨리 외우기만 하고 디테일이 안 살아있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전문가의 세계에서 크게 의미가 없는 거야. 오히려 전문가의 세계에서 봤을 때는 좀 늦게 외우더라도 잘 추고 잘 표현하는 친구들이 훨씬 더 유리한 거기 때문에 빨리 외우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지는 마세요. 근데 정말 뭐 빨리 외우고 싶다 그러면 그 수업 많이 들으세요. 이상기 수업이다. 이상기 선생님 수업 되게 많이 들으면 돼요. 그럼 그 선생님의 스타일이 많이 이해가 되고, 그럼 가르치는 방식도 어느 정도는 예상이 가거든. 그러면 당연히 빨리 외워지겠죠. 근데 그거에 너무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위! 안무 어떻게 짜요? 정말 100명이 오잖아요? 80명이 물어보는 게 요즘. 역시 많이 질문해요. 안무 어떻게 짜냐? 네, 명언 타임 가겠습니다. 유명한 권투 선수 중에 메이웨더라고 있어. 연봉이 한 몇백억이었나 봐. 근데 어떤 기자가 메이웨더의 펀치 날린 개수, 시합에서 상대방을 때린 숫자를 센 거야. 그 다음에 뭐 이런 기사를 썼어요. 펀치 한 번에 뭐 1000만 원이다. 이런 기사를 썼어. 그러니까 메이웨더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연습 때 날린 펀치는 왜 계산을 안 하죠? 얼마나 멋진 얘기입니까? 근데 이게 저는 안무를 짜는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저도 이제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안무 짜는 과정을 보잖아요. 그러면 평소에는 안무 짜는 거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다가 연습실에 와서 딱 시작을 하는 거야. 그때 노래를 정하고 그때 안무를 짜기 시작해요. 그리고 2-3시간 만에 짜려고 하거든. 근데 사실 저는 만약에 어떤 안무를 짠다, 수업 안무를 짠다, 아니면 가수 안무를 짠다라고 하면 그 프로젝트가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그 프로젝트가 끝나는 순간까지, 그게 한 달이 됐든 2달이 됐든 그 노래만 듣고 그 노래에 관련된 안무를 계속 찾아봐요. 정말로 뭐 과장 조금 못해서 밥 먹는 순간, 자는 순간, 그리고 뭐 게임하는 순간, 뭐 영화 보는 순간, 이런 순간 빼고 제가 핸드폰을 들 수 있는 모든 순간은 정말 계속 보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거 보지 않아요. 뭐 유튜브로 유머러스한 거나 가끔 보긴 하지만 대부분 춤에 몰입하는 시간을 많이 갖거든요. 그래서 빨리 짜려고 하는 건 욕심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고, 안무를 어떻게 짜냐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만약에 수업 안무를 예를 들면 잭스키스의 뒤돌아보지 말아요라는 안무를 짜, 그러면 일단 검색을 해요. 뒤돌아보지 말아요 안무를 검색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혹은 전 세계에 그 노래로 안무 짠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하나도 빠짐없이 다 봅니다. 다 보고 이 안무가들은 이 부분에서 어떻게 표현을 했으면 어떤 구성을 가져갔는지를 보고 참고할 걸 참고해. 근데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그렇게 하면은 훔치는 거 아니야? 남의 노력을 너무 쉽게 가져가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뭐 그렇게 생각한다면 제가 뭐 강압적으로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런 부분을 똑같이 따라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서 배울 건 배워오면서도 내 걸로 표현을 하는 거지. 그대로 가져오면은 당연히 그거는 복사죠. 컨트롤 C, 컨트롤 V가 아니라 그 부분에서 배울 건 배우고 영감을 얻고 내가 내 걸로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특히 20살인 친구들은 거의 처음 안무를 짜보거나 안무를 많이 안 짜본 친구들이 있을 텐데, 그리고 이 질문을 한 친구들도 그런 친구들이겠죠. 친구들일 텐데, 너무 100% 순수 창작하려고 하지 말고 처음에는 커버를 하면서 해도 된다. 남의 거를 많이 참고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너무 그리고 빨리 짜려고 하는 경향도 있는데 하나를 짜더라도 완벽하게 짜는 게 중요한 거지. 뭐 일주일에 한 곡 짰어. 어떤 친구들은 나는 진짜 이런 친구들도 있어. 인스타그램에 보면은 1시간 만에 짜놨는데 막 이렇게 올려요. 물론 대단합니다. 정말 왜 어떤 의도인지는 알겠어. 나 지금 부족한 건 왜 부족하냐면 1시간밖에 안 했어 부족해 라고 얘기하는 거라서 뭐 그런 뜻이면 괜찮은데 허세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도 이제 아티스트랑 작업을 많이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가수 안무 하나 짤 때 물론 정말 급해가지고 1, 2주일 만에 짜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웬만하면 3, 4개월 걸려요. 그리고 뭐 하루에 2~3시간에서 3, 4개월이 아니고요. 하루에 15시간, 19시간 이렇게 연습을 하면서 3, 4개월이 걸리는 거예요. 이거 아는 사람들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한 곡이 나오는 거지 뭐 1시간 만에 짜서 2시간 만에 짜서 좋은 안무가 나올 거라 그거는 사실 너무 욕심인 것 같고 속도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천천히 짜도 되니까 완벽하게 짜는 거. 그리고 처음 짤 때는 너무 큰 분량 짜려고 하지 마세요. 한 마디도 괜찮고 두 마디도 괜찮습니다. 일단 완성을 시켜 보세요. 요게 이제 베스트 4 질문이었고요. 이제 번외 질문들이 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학교와 학원의 차이점이 뭡니까? 뭐 요 뜻이겠죠? 학교 수업이랑 학원 수업이랑 차이점이 뭐냐? 저도 이제 학원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건 학원의 이상길과 학교의 이상길의 수업은 전혀 다릅니다.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냐? 학원은 일단 연령층도 다르고요. 그죠? 중학생도 있을 거고 고등학생도 있을 거고 대학생도 있을 거고 그리고 목표가 다른 친구들일 수도 있어. 수준도 다르고. 근데 대학교는 입시라는 어떤 검증 시험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 비슷한 친구들이 있어. 그러니까 수준이 통일이 됐다기보다는 어느 수준 이상인 친구들이 모여 있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수업을 가르칠 때 조금 더 딥하게 가르칠 수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학생들한테 학원에서는 내가 알려주는 걸 이 친구들이 그냥 배우는 수준이라면 학교는 내가 가르쳐준 거를 이 친구들이 새롭게 재창조할 수 있는 시간을 줘요. 예를 들면 중간고사 때나 기말고사 때나 정기공연 때나 제가 어떤 미션을 줄 거예요. 이번 안무는 대중적으로 짜봐. 또는 이번 안무는 내가 이렇게 안무를 알려준 다음에 이 안무를 가지고 너가 가수 퍼포먼스를 짜듯이 구성을 해볼래? 이런 식으로 해보면은 이 친구들이 본인들이 예전에는 그냥 배운 거를 배출해내기만 하면 됐다면 배운 거를 먹고 소화를 한 다음에 새롭게 배출해내는 이 과정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배우기만 하는 수업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그런 큰 차이점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대학교에 뭐 차이점이 하나 더 있다면 취업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학원에서는 취업까지 이렇게 다가가진 않잖아. 근데 대학교는 졸업 후에 취업이나 대학원이기 때문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죠. 뭐 방송 무대를 쓸 때 어떤 뭐 팁이 있을 거고 춤은 어떻게 춰야 될 거고 학원 강사를 할 때는 어떻게 안무를 짜면 좋을 거고 뭐 이런 걸 알려주기도 하겠죠. 뭐 그런 걸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가볍게 두 번째, 방송 출연을 언제부터 할 수 있습니까? 백업 댄서를 뭐 이런 질문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혹은 뭐 저 댄스 강사를 언제부터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할 수 있는데 실력만 되면 지금 당장 할 수 있습니다. 왜? 실력만 되면 당장 할 수 있는데 특히 방송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영화를 딱 봤을 때 주연이 있죠? 조연이 있죠? 엑스트라가 있지 않습니까? 댄서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만 있잖아요. 백업 댄서만 있는 게 아니라 백업 댄서들도 메인 댄서가 있고 보조 댄서가, 서브 댄서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엑스트라 수준의 댄서들도 있어요. 그래서 출연하는 거에 너무 의의를 두지 말고 친구들이 대학교에서 수업을 열심히 배워서 내공을 많이 쌓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번 출연을 하더라도 메인 댄서가 되면 좋지만 적어도 보조 댄서 정도는 돼야지. 이런 경우도 있어. 정말 서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박수만 치다가 방송에서 나가는 친구들도 있고 그림이 돼준다 그래서 서서 입모양만 뻥긋뻥긋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코러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것도 출연이긴 해요. 그것도 돈 나옵니다. 경력이 되죠. 거짓말은 아니지만 이왕 할 거 그런 거 하는 거보다는 댄서니까 멋있게 춤을 춰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공을 많이 쌓는 걸 더 추천해드리고 그렇게 내공을 쌓으면 저희 학교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학교 교수진들 중에서 방송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좋게 보면 나중에 졸업 후에 데리고 갈 수도 있겠죠. 아니면 재학 중에서도 좋은 기회가 있으면 시켜줄 수 있겠죠. 근데 요거를 그냥 내공 없이 가려고 하지 마시라고. 본인 실력이 돼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회만 너무 바라지 않았으면 좋겠고 강의도 마찬가지고
이제 저는 학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물론 시켜줄 수 있죠. 근데 저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이 친구가 마음에 들어서 시켜줄 수는 있죠. 근데 실력이 안 되는 친구를 시켜주잖아요? 그러면은 저를 신뢰하고 있던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 학원에서. 그 학생들을 배반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실력이 되면 강의든 방송이든 시켜줄 수 있어요. 방송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저희 회사를 배반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더 나아가선 대중들이 배반하는 거야. 실력이 안 되는 친구를 방송을 세우면. 뭐 그런 거에 욕심을 내지는 말고요, 열심히 연습했으면 좋겠습니다. 요 질문 많이 들어옵니다. 졸업 후의 진로는 뭡니까? 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업 댄서 있죠, 학원 강사 있죠, 대학교 교수님들 있죠, 안무가 있죠. 안무가도 하나만 있습니까? 엔터테인먼트 안무가 있죠. 학원에서 입시 안무 짜주시는 분들 있죠. 또 뮤지컬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안무가들도 있고, 요즘에는 미디어가 많이 발달을 해서 BJ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댄서들.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CF, 이제 갤럭시 핸드폰 CF 있잖아요. 이때 가수들이랑 포즈를 취하잖아요. 그런 거 할 때 포즈 디렉팅을 한 적 있거든요.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무궁무진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도 너무 빨리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뭐 학원 강사만 해도 너무 종류가 많으니까 제가 다 나열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들 주위를 보세요. 뒤를 보면 벌써 방송한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벌써 강의해본 친구들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뭔지 아십니까? 일자리는 많은데 그거를 할 댄서들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엔터테인먼트에서 연락을 많이 받아요. 댄서가 부족하다고 연락을 많이 받는데, 오죽하면은 고등학생도 방송 출연을 하냐는 거죠. 오죽하면. 물론 이 친구들이 잘하니까 하는 것도 있지만 성인 댄서들이 그렇게 막 많이 있지 않아서 아직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지금 K-팝도 워낙 잘 되고 있고 그래가지고 댄서가 부족한 상황이지 못한 상황이 아니니까. 그리고 뭐 그 급여 같은 것도 처우가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막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진로는 무궁무진합니다. 여러분들이 성장했을 땐 더 많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한다면, 여러분들이, 저도 제 제자들 보면서 입시를 준비하면서 되게 힘들어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게 어떤 거냐면, 정말 이렇게 힘들게 왔고, 특히 코리아과니까, 코리아과는 경쟁률이 어마어마해요. 20대 1 아니에요. 30대 40대 그러거든요, 한양대는. 근데 이렇게 왔는데 와서 자퇴를 하거나 휴학하는 친구들 보면, 물론 그 친구들이 선택하는 거고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조금 시간이 아까울 수도 있겠다라고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도와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학교에 온 만큼 열심히 해서 4학년 때까지 정말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많은 것을 배우고 좋은 댄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상담은 와도 되고요, 연락도 해도 되고, 할 수 있는 만큼 힘이 닿는 데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오리엔테이션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